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차량에 대한 비교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번 제네시스 G80과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비교 리뷰에 이어서 오늘은 BMW 가족에 대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제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후륜구동 모델과 현재 제가 지금 타고 있는 BMW 523D 럭셔리 엑스드라이브 모델을 비교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비교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가솔린과 디젤, 아예 파워트레인 자체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럭셔리와 M 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패키지의 차이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후륜구동과 사륜구동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 차이면 거의 모든 차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고민의 요소들이 모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은 이제 BMW 코오노 모터스 삼성 전시장에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의 출고를 도와주셨던 신영중 대리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BMW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 모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이 좀 궁금해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저희 시승 차량이 거의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차량 말씀하시면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지금 먼저 523D 럭셔리 엑스드라이브 차량을 제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MW 구입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제 차량 출고 도와주셨던 신영중 대리님께 한번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영중 대리님께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BMW 코오노 모터스 삼성 전시장 통해서 제공을 받은 이 차량 통해서 여러분들께 리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523D 럭셔리 엑스드라이브 모델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1편 M 스포츠 패키지와 럭셔리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차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행 성능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4기통 2.0L 디젤 엔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특이한 부분은 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운전자, 실제 오너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일단 오토 스탑 앤 고,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반복했을 때 훨씬 더 부드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탑 앤 고의 느낌은 530i M 스포츠 패키지와 비교했을 때 더욱더 부드럽게 꺼지고 부드럽게 켜진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토 스탑 앤 고가 정말로 부드럽다, 이거 싫어하셔서 끄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토 스탑 앤 고가 왜 있어야 되냐, 왜 켜놓고 있어야 되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텐데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동을 끔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가스의 양이 조금 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연비의 상승 효과도 있는데 사실 연비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약간 소폭의 상승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정차했을 때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링 시에 이제 소음과 진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차했을 때 아예 시동을 꺼버림으로 인해서 정말로 정숙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장점 때문에 오토 스탑 앤 고 기능이 탑재가 되었고, 켜놓으시면 좋죠. 여러모로 켜놓으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물론 차가 너무 막힐 때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니까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꺼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오토 스탑 앤 고의 장점도 있지만 출력 보조도 물론 해줍니다. 순수 전기 모드로만 갈 수는 없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와는 또 개념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순수 전기로만 가는 모드는 없습니다. 순수 전기로만 갈 수는 없고 대신에 출력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520D가 아닌 이번에 523D로 이제 출시가 된 것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출력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출력이 조금 상승돼서 523D로 이제 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출력은 190마력의 40.8토크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530i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252마력에 35.7토크예요. 그래서 마력 같은 경우에는 60마력 정도 차이가 나고 토크 같은 경우에는 한 5토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뭐 저속 주행, 일반 주행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한 140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속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40.8토크라는 꽤나 센 토크가 이제 디젤 모델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내 주행 혹은 저속 주행에서의 이렇게 순간적으로 밀어주는 이런 힘은, 토크는 디젤 모델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 되겠죠. 변속기는 이제 M 스포츠 패키지와 럭셔리 둘 다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제 제원을 보게 되면 M 스포츠 패키지는 스포츠 8단 변속기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차량은 그냥 8단 자동 변속기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행을 해봤을 때 확실히 미션 반응이 스포츠가 좀 더 빠르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럭셔리는 조금 더 컴포트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미션 반응이 그렇게 재빠른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을 한번 사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가장 걱정하시는 건 소음과 진동 부분이에요. 사실 소음은 제가 1편에서 이 휴대폰 소음 측정 어플을 통해서 가솔린과 디젤의 소음도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운전자가 운전을 했을 때도 소음 차이가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뭐 아직 새 차기도 하고 디젤 차량은 이제 컨디션이 조금씩 지날 때마다 조금 진동과 소음이 심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디젤을 선택하셨을 때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또 디젤 엔진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이 있잖아요. 바로 연비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 제가 연비를 한번 출발하기 전에 완전 리셋을 했습니다. 완전 리셋을 했고, 지금 제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주행을 했을 때 고속과 시내의 비율은 한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속 주행을 오늘은 조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서 고속 주행, 시내 주행 5대5로 했을 때 연비는 13.9입니다. 제가 전혀 연비 주행을 하진 않았어요. 뭐 에코 프로 모드도 해봤고,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모드를 다양하게 좀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연비에 신경 안 쓰고 주행했던 결과 13.9가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30i M 스포츠 패키지 최고 연비를 한번 봤을 때는 11.0 정도였어요. 보통 출퇴근할 때 연비가 뭐 10.2 정도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연비 주행을 하면 좀 더 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가솔린보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높은 연비를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연비 주행하면 좀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이 523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 부분에서 많이 좀 억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떨림 부분에서도 이렇게 정차했을 때는 아예 시동이 꺼지고, 저속에서도 진동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가솔린이 물론 부드럽긴 합니다. 엑셀 반응도 그렇고, 시동을 켰을 때 그런 엔진의 필링 자체가 가솔린이 조금 더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디젤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유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솔린과 디젤 뭐가 더 좋다라고 확실하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도 개인 성향의 차이고, 또 얼마나 주행거리가 많으냐.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만에서 2만 5천 킬로 정도 타는데도 불구하고 가솔린을 선택을 했어요. 디젤 엔진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디젤보다는 물론 가솔린 엔진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솔린을 선택을 했고요. 뭐 3만 킬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디젤 엔진을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류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 차이에 이어서 가장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M 스포츠 패키지와 럭셔리 이 트림의 차이입니다. 저는 제네시스 G80에서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로 넘어오면서 조금 한 2-3일 정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많은 부분이 하드해졌고, 브레이크 담력도 세진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거의 완벽히 적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딱딱한 승차감과 좀 이렇게 빠른 반응, 그리고 콱콱 밟히는 브레이크가 난 좀 부담스러워, 난 좀 멀미가 날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이 다 같이 타기에는 조금 너무 하드한 편이 있는 것 같아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럭셔리 모델을 한번 타보시면 그러한 걱정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좀 평소랑은 좀 목이 좀 잠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계속 잠기네요. 그래서 럭셔리 모델의 일단 엑셀 반응부터 M 스포츠 패키지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반응이 M 스포츠 패키지보다는 한 반박자 정도 느려요. 그래서 곱장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M 스포츠 패키지를 제가 어제까지 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엑셀 반응이 정말로 부드러워요. 정말로 편안하게 G80이랑 거의 비슷한 세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유순한 엑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M 스포츠 패키지는 4피스톤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콱 밟히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민감한데 이 럭셔리 모델은 꽉 밟는 느낌이 있습니다. 콱 밟는 게 아니라 꽉 밟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담력이 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꽉 밟아주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담력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뭐랄까 조미료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이에요. M 스포츠 패키지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맛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조미료를 팍팍 넣었다면 럭셔리 모델은 거기서 조미료를 좀 많이 뺐어요. 양념을 좀 많이 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담백하고 유순한 그런 맛이 있는 차다라고 지금 주행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엑셀 반응과 브레이크 반응이 난 좀 부담스러운데 나는 BMW가 좋아. BMW 타보고 싶고 근데 또 가족들이랑도 같이 탄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M 스포츠 패키지보다는 럭셔리 모델에서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또 M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잖아요. 럭셔리 모델은.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션도 굉장히 조금 부드럽습니다. 럭셔리 서스펜션이 또 마냥 물렁물렁한 건 아니에요. 또 약간 단단해야 될 때는 단단하고 약간 편안해야 할 때는 편안하고 약간 가변적인 느낌이라면 M 스포츠 패키지 서스펜션은 항상 단단합니다. 항상 단단하기 때문에 약간 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스펜션이 주는 컴포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3D 럭셔리라는 트림의 이름은 럭셔리라는 것보다는 그냥 컴포트라고 이름 지었으면 좀 더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보다 더 럭셔리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진 않아요. 크게 들진 않고 조금 더 컴포트하다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극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막힐 때, 지금도 막히는데 막힐 때 M 스포츠 패키지는 되게 빠르게 튀어나갔다가 갑자기 쓰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단단하기 때문에 제가 출퇴근할 때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이 럭셔리 모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모두 이렇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MW 5 시리즈 패밀리카로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M 스포츠 패키지는 패밀리 세단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패밀리 세단 생각하시는 분들은 G80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M 스포츠 패키지 말고 럭셔리도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디젤 모델에만 럭셔리가 있는 건 아니고 530i도 이제 럭셔리가 있고요. 520i도 럭셔리가 있기 때문에 이 꼭 디젤 모델이 아니더라도 럭셔리 모델 생각하시는 분들은 520i도 있고요. 530i도 럭셔리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스펜션 세팅이랑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동일할 겁니다. 네, 파워트레인만 디젤이다라는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 세팅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핸들의 그립감과 이런 소재의 차이도 있지만 핸들의 그런 감도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럭셔리가 훨씬 더 좀 핸들이 가볍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워요.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차를 할 때 저도 주로 이렇게 두 손으로 돌리거든요. 근데 이 럭셔리 모델은 핸들도 훨씬 더 유순합니다. 훨씬 더 매끄럽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여성분들께서도 한 손으로 돌려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M 스포츠 패키지는 여성분들이 한 손으로 돌리기에는 핸들이 많이 뻑뻑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의 감도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에코 프로,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에코 프로에서는 정말로 RPM을 많이 억제하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편안한 그런 승차감 세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비 효율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컴포트 모드에서는 정말로 컴포트합니다. 이게 M 스포츠 패키지의 컴포트랑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M 스포츠 패키지의 컴포트는 그건 컴포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또 스포츠 모드도 있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M 스포츠 패키지의 컴포트 모드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아직 서스펜션이 그 정도로 하드하진 않지만 그래도 컴포트 모드보다는 조금 더 스포츠성이 이제 가미가 되는 모드가 바로 스포츠 모드입니다. 하지만 럭셔리 모델은 스포츠 모드보다는 컴포트 모드가 훨씬 더 이 차량 세팅이랑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편안함을 얻으면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운전의 재미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 럭셔리 모델은 컴포트함을 얻고 재미를 조금 포기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M 스포츠 패키지와는 주행 성능에 있어서, 주행 질감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BMW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미료를 좀 많이 뺐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를 온전하게 느끼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리뷰 영상을 전달 드렸을 때 530i M 스포츠 패키지 찍을 때 카메라가 엄청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서스펜션이 정말로 하드하구나 라는 부분을 또 보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럭셔리 모델은 아마 카메라가 거의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서스펜션이 이렇게 유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M 스포츠 서스펜션과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빠졌다. 이 두 가지 빠진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BMW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올라온 김에 반자율 주행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버튼 눌러서 바로 반자율 주행 한 번에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최고 속도는 100km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0km로 세팅을 했고요. 앞차와 차간 거리는 3단계로 세팅을 했습니다.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3단계로 세팅을 했고, 현재 속도는 9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3차로 가장자리에서 반자율 주행을 시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BMW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 이렇게 핸들 워닝 어시스트가 뜨고, 또 여기서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네, 핸들 잡으라고 이렇게 경고음까지 뜨죠. 15초가 지나면 핸들에서도 깜빡깜빡하고 삐삐 이렇게 경고음까지 울립니다. 그래서 시각적, 청각적인 경고 모두 하게 되고요. 그래서 BMW 반자율 주행을 제 차로도 써보고 지금 이 차로도 써보고 있는 그 결과 상당히 인식률은 높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브랜드들의 반자율 주행을 써보고 있는데 거의 다 상향 평준화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게 뭐 한쪽으로 쏠리는 브랜드도 없었고, 뭐 앞차와 차간 거리를 뭐 제멋대로 뭐 늘렸다 줄였다 하는 브랜드도 크게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레벨 3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기 바로 직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반자율 주행을 쓰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스럽다든지 크게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통해서 굉장히 화려한 그래픽이 나와요. 지금 이 카메라를 통해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테슬라처럼 좌우에 있는 요 지나가는 차들이 3D 영상으로 구현이 되고요. 현재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차선이 이렇게 녹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경고음이 핸들을 안 잡으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이제 어디 주말에 외곽을 나가셨거나 뭐 드라이브 갔다가 돌아오실 때 좀 피곤하다 하실 때는 이렇게 자동차에게 운전을 맡겨보는 것도 요즘엔 이제 일상이 되었죠. 많은 분들께서 반자율 주행 또 익히 잘 쓰고 계시고 어느 정도 보편화된 이제 옵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한테 이렇게 운전을 맡기고 약간 쉬는 것도 또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물을 한 잔 드신다던가 잠깐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있잖아요. 제가 출고한 차량은 후륜구동이고 지금 주행 중인 차량은 사륜구동 모델인데, 이것도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차는 후륜이지 운전의 재미를 위해서 후륜이지, 아니지 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할 때는 사륜구동이 안전하고 뭐 그렇지 않아 라고 정말로 갑론을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뭐 둘 다 뭐 물론 사륜구동이 안정적인 건 맞죠. 사륜구동이 더 좋고 안정적인 거 맞는데 저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후륜구동도 후륜구동만의 매력이 있고 사륜구동도 사륜구동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도 후륜과 사륜을 이렇게 나눠서 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륜의 매력에 좀 더 끌리시는 분은 후륜을 선택하시고, 나의 이 라이프 스타일, 나는 조금 더 뭐 언덕이나 오르막 그리고 그런 좀 걱정이 많아, 좀 차가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사륜구동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뭐가 더 맞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도 후륜을 지금 소유하고 있고 사륜구동을 뭐 G80으로도 사륜구동 타봤고 지금 523D 럭셔리 사륜구동을 운전하고 있지만
확실히 거동 부분에 있어서는 4륜구동이 더 안정적인 느낌은 있어요. 후륜구동이 뭐 실질적으로 밀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한 느낌은 있죠. 아무래도 고속 주행할 때. 근데 4륜구동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되려 더 후륜이 경쾌하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530i M 스포츠 패키지 후륜이 아주 제일 좋은 조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난 가족들도 있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BMW 5 시리즈를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럭셔리에 엑스드라이브를 넣으시면 또 그 조합이 가장 또 최상의 조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게 차량을 조금 더 가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번에 5 시리즈는 라인업이 정말로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요. 뭐 후륜, 4륜, 디젤, 가솔린 중에서도 조금 높은 가솔린, 낮은 가솔린, 이렇게 세분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세세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523D 럭셔리 엑스드라이브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530i M 스포츠 패키지와 차이를 이제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운전의 재미는 조금 빼앗겼지만 그 대신 편안함과 안정적임을 더욱더 얻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비 효율은 덤으로 또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도 연비 효율이 지금 16 정도 나오고 있어요. 고속 주행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효율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를 저번에 싱글 남자 혹은 뭐 신혼부부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이 523D 럭셔리 엑스드라이브는 가족 구성원들,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뒷좌석이 조금 좁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여러 가지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 면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훨씬 더 패밀리 카에, 패밀리 세단에 어울리는 세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BMW를 난 패밀리카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선택권이 좋은 선택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류비가 좀 부담된다, 난 높은 연비를 원하고 또 이런 좀 더 강력한 토크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523D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530i M 스포츠 패키지 후륜구동 모델과 523D 럭셔리 엑스드라이브 4륜구동 모델에 대한 주행 비교 리뷰를 전달드렸는데요. 그래서 두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 차량 지원해주신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 전시장 신영중 대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